따자하 오하요 고자이마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일본이 우리에 대한 무역 공격 공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무역 제재, 무역 보복이라고 합니다만, 보복이라보다는 일방적인 트집에 의한 공습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와 같은 국면에서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이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중국은 과연 누구 편을 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 구독자님 중에서 뱅크 골드님이 계시는데, 뱅크 골드님이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토대로 한번 차근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뱅크 골드님께서 첫 번째 질문, 현재 같은 한국과 일본의 불화 국면, 이것은 과연 중국에게 유리한 것입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중국에게 나쁠 리가 없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옆 나라에 자기보다 더 강한 혹은 더 강성할 만한, 자기에게 신경이 쓰일 만한 이웃 나라가 생긴다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죠. 아니면 그러한 강한 세력이 형성된다는 것을 반가워할 리가 없죠.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더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중국하게 대립하게 된다면은 중국으로선 좋을 것이 없죠. 미국도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이 계속해서 대립과 반목, 불신 속에 분열되어 있고 서로 다투는 것이 미국 국익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삼국이 똘똘 뭉쳐갖고 미국에 대항하면은 이 동북아 영내에서 미국의 국익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한국과 일본의 이 불화국면, 표리부동, 겉으로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양 당사국이 잘 타협과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나쁘지 않은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죠. 당장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을 이제는 좀 더 다변화시키자, 그 일환으로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나쁘지 않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어느 나라 편을 들어줄 것인가?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죠.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침략도 당했고 일본을 싫어하니까 우리 편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앞서 있는 이 상황에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일본 때리기에 공동으로 가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물론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사실 우리보다는 중국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 커다란 덩치가요,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조그만 섬나라에게 침략당했거든요. 중국 대륙이 일본 군합발에 엄청나게 짓밟혔고, 남경 대학살, 7.3일 학살, 지금도 많이 일본은 그걸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절치부심 상태에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중국 현지 여기저기 가면 이와 같은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중국의 어떤 한 내륙 지역에 식당에 갔을 때 붙여 있었던 식당 앞에 있는 표지인데요. 뭐라고 쓰였냐면 일본 귀자, 귀신 기자하고 아들 자자입니다. 일본 귀자라는 것은 르뻔 퀴즈, 쪽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어떤 특정 국가의 국민들을 이렇게 비칭으로 부르는 특정의 단어가 있는 것은 이 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일본에서 뿌리 깊게 안 좋죠. 그러니까 쪽발이들과 모는 뿌대로에 들어올 수 없다. 출입금지라는 것이죠. 쪽발이들과 뭐가 그래 됐습니까? 돼지입니다. 즉 일본인들과 돼지는 출입금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돼지 표시가 되는데, 다른 데로 가면은 일본인들과 개는 사절, 개 돼지 취급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건 제가 중국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길림성 남바를 갖고 있는 자동차의 표지, 남바 번호인데요.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중국 국기 그려져 있고 일본 중국어로 써있는데요. 말하자면 일본 제품 보이콧, 일본 제품 불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중국은 정말 일본에서 뿌리 깊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중국이 우리와 협조해서 일본을 때려주는데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하지만 그런 순진한 기대에 불과한 것이죠. 중국 머릿속에서는 가장 자신들이 우려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미국밖에 없고, 그 미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면요, 일본이 필요합니다. 5월 동주, 적과의 동침입니다. 지금 마침 일본은 정치라든가 안보는 미국에 철석 붙어갖고 미국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받을 건 받으면서도 일본에 대해서 계속 무역적으로 문제가 있다, 너희만 돈을 너무 많이 번다, 미일 동맹도 트집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아베 정부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더 손을 잡으면서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과의 동침 국면, 중국과 일본은 더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태인 것이고, 이를 고려할 때 중국이 비록 일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뿌리 깊게 싫어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중국을 때리는 전선에 참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중국은 이 한일 대립 국면에서 관망할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로, 싸우지 말고 이웃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중재도 나서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겠지만, 중국은 상당히 신중하게 이 같은 국면을 그냥 바라보면서 뭐 자기들의 국익 챙기기, 주판을 튕기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뱅크 골드님께서 질문하신 것이요, 중국은 일본과는 절대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군사 무장을 가속하고 미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계속 압박할 텐데, 이에 대해서 중국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국이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오로지 미국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아직 힘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고 싶지 않지만, 미국이 자기들을 계속 끌고 링 위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한다는 그런 형국으로 중국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부할 수는 없고, 지난번에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뭐 어느 정도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다루는 방법을 좀 알게 됐다라는 자신감 아닌 자신감이 조금 생긴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과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러니까 오사카 G20 이후부터는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우리 뱅크 골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하는 그것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에 대비해서 어찌됐건 미국과 일본의 사이를 더 떨어뜨리는 이간질 전략을 더 많이 쓸 것이고요. 하지만 일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국 외교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한을 더 자기 편으로 확실히 자기 영향력 하에 두고, 그 다음에 일본과 북방 4개 영토로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도 더 확실히 자기 편에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동북아의 중견 강국인 대한민국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자기들 오로지 미국 쪽으로만 가까이 가지 않고 자기들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더 많이 공을 들이면서 미국과 일본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자기들에게 군사적인 위협이 되는 것, 위협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것이죠. 주변국 외교를 강화한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 대해서 뭐 일본과 미국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약간 좀 먼 것이기 때문에 이 동북아에서의 주변국 외교 강화, 그것이 핵심 외교이고, 그 핵심 외교의 하나는 여러분 보십시오. 뭐 북한, 러시아 자기들하고 이미 가깝지 않습니까? 일본은 한계가 있고 가까이 하는데 한국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중국은 앞으로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일본하고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이가 정말 가까워지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이, 만약에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면요, 예를 들면은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일본을 괴롭혀가지고 일본이
국가 전략을 미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 쪽으로 가까이 가겠다라는 정말 드라마틱한 국가 전략의 대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혹은 또 한 가지는요, 중국과 일본 지금 국력이 고만고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력이라든가 실질적인 국력을 생각할 때. 그런데 중국의 국력이 현저히 강하게 되면요, 일본은 2인자 추종, 1인자 추종이라는 그 전통적인 외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식으로는 뭐 승자가 정의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긴 사람이 곧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쉽게 말한다면 그런 식으로 승자 추정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국력이 중국이 확실히 크게 된다면은, 그래서 미국보다 중국이 지완으로서 좀 두각을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은 일본은 기존의 모든 국가 전략을 한순간에 싹 바꿔가지고 중국 쪽으로 철썩 달라붙을 거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중국과 일본은 이 뿌리 깊은 반목, 근본적인 역사로부터 기인되는 게 많죠. 침략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 등등. 그래서 쉽게 친구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한국은 공들이면은 한국이 중국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맞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력으로서는 1대1로 한다면 한국은 피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너무 크다, 우리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냉정하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우리보다 더 조그만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나라를 견제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국력이 현저히 낮으니까 그냥 귀엽다 그래, 같이 잘 가면 좋지 뭐,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중국도 한국이 자기들보다 국력이 훨씬 작기 때문에, 규모도 작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른 조그만 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일반 중국인들이 생각인 거예요. 그것을 싫건 좋건 우리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팩트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우리는 그런 중국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활용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그 중국은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하고의 대립에서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본 쪽으로 우리가 더 한일 양국이 더 가까워지는 것도 자기들한테 안 좋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기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혔으면 괴롭혔지 우리가 자기를 괴롭힌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공을 들이고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잘 한다면은 한국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뿌리 깊게 이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침략을 당했고 한 이 뿌리 깊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쉽게 열진 못하겠습니다만, 중국은 점차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갖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죄송합니다. 아직도 폐렴이 잘 안 났네요.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요, 다른 분이 질문해 오신 것인데, 우리나라의 특히 20, 30대 젊은 층은 중국에 대해서 특히 반중 감정, 협중 감정이 왜 더 강한 걸까요? 라고 질문해 오셨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특히 20, 30대가 중국에 대해서 반중, 협중이 특히 더 강하다고 하는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다 중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경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속속들이 알고 이제는 활용할 여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것 뿐이고, 그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사람들 이 중국이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1000번 이상 우리 침략했지 않습니까? 6.25 때도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됐고, 지금도 옆에서 말이야 미세먼지건 무슨 문제건 사드건 정말 피해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20, 30대만이 특히 반중 현중이 심하다는 근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분한테 배우고 싶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중국을 그렇게까지 싫어하냐? 첫 번째,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는 것이죠. 중국의 자업자득 아닙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많이 괴롭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거칠고 큰 이웃 중국 옆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시달림을 당해왔지 않습니까? 중국이 자업자득인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전 두 번째 이유로는요, 한국의 언론 매체의 탓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20여 년 동안 해외에 살면서요,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스테레오 타입, 고정 타입, 편견, 선입견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래, 일본은 이래, 까야 돼, 나쁜 놈들, 미국은 이래, 우리를 도와주는 이런 스테레오 타입, 고정관념, 과거로부터의 편견과 선입견을 아직도 그대로 쭉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요, 단점만 있지 않고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단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회도 어떤 국가도 장점 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잔뜩 보여주고 안 좋은 것만 보여주는데, 우리가 과거에도 안 좋은 기억이 많은데 또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여주니 좋게 느껴질 리가 없죠. 우리 사회의 언론 매체의 무책임함이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언론 매체가 바뀌지 않는 한, 아니 여러분들, 저는 친중이란 얘기, 친중 친일이란 얘기를 달고 사는데요, 저 친중 친일 맞습니다. 아니 친중 친일 해야지, 걔네들하고 좀 더 친해야지, 걔네들로부터 더 많이 얻고 취하면서 국익이라도 더 최적화시킬 수 있지, 반일 반중하고 혐일 혐중하고 걔네들하고 계속 다투면서 우리가 뭘 더 취하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친중 친일할 수 있도록, 즉 제대로 더 잘 알 수 있도록, 지일 지중할 수 있도록 언론 매체도 골고루 균형 잡히게 합리적인 것, 다채로운 시각, 다채로운 정보를 보내줘야 되는데 안 하죠. 혹은 못하죠. 모르니까. 피상적으로. 언론 매체에 종사하시는 그 분들이요, 중국 같은데 특파원으로 파견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한국에서 봤던 거하고 다르네, 중국 이런 면이 있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느껴집니다. 실체 중국을.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보도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면 데스크에서 잘린다고 하죠. 야, 누가 이따위 식으로 쓰래? 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왜곡되는 겁니다. 편집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의 이 우수군의 한중일 TV, 그리고 제가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규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더 객관적이고 더 폭넓고 더 다양한 관점,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어느 쪽이 더 여러분들한테 적합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느 쪽이 중국에 대해서 더 합리적이고 냉철한 접근이다, 정보다라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또 18분이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늘 생각합니다만, 우리 한민족의 후예들이요, 우리 태극기를, 그리고 애국가를 계속해서 소중히 여기면서 간직하면서 부르면서 자손만대 계속해서 번영해 나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은 무엇보다도 옆 나라부터 잘 알아야겠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짜이젠, 사요나라.